자, 여러분, 미국과 러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53쪽이죠, 여러분. 자, 우선 이 도표를 보겠습니다. 중간에 나오죠, 여러분. 자, 미국이 이제 북부와 남부의 특징이 아주 다릅니다. 북쪽은 상공을 발달했고 남쪽은 여러분 면화, 대농장이 발달했습니다. 이 면화, 대농장은 노예가 노동합니다. 자, 이 북부는 여러분 보호무역을 주장했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미국이 영국보다 잘 살지만 더 발전한 나라지만 이 당시는 영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자, 영국과 미국 상품이 같이 경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미국 상품을, 미국 상인들을 보호해 주길 바랬습니다. 북부 지역은. 영국이 더 발전했으니까 영국의 물건으로부터 미국 정부가 미국 물건들을, 미국 상품들을 보호해 주길 바랬던 거죠. 왜? 공업적인 측면에서는 영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뛰어났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미국 상품을 보호해 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다릅니다. 농업은 여러분, 미국의 이 면화가 영국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업적인 측면에서는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길 바라는 거야. 영국과 미국이 서로 하나의 시장이 돼서 미국의 이 면화가 영국의 하나라도 더 잘 팔리길 원하는 겁니다. 공업적인 측면에서는 영국이 미국보다 뛰어나, 다시 미국이 영국보다는 뒤처지니까 국가가 보호해 주는 걸 바랬고, 이 농업적인 측면은 미국이 영국보다 뛰어났다는 거죠. 영국과 다르게 미국은 땅이 엄청 넓었기 때문에 이 농업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더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영국과 미국이 하나의 시장이 돼서 미국 농산품을 영국에 하나라도 더 팔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호무역, 자유무역이 되는 거예요. 북부는 상공업 위주니까 보호무역, 남부는 농업 위주니까 자유무역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북부와 남부가 하나의 국가여야 된다. 연방주의를 주장했는데 남쪽은 이런 대립적인 특징이 강했기 때문에 서로 그냥 떨어져 살자, 이렇게 분권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노예제. 이 농장은 여러분 노예의 이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필요했는데 북부 지역은 노동자가 필요했습니다. 자, 이 노예를 남쪽에서 해방시켜야 이제 값싼 노동자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영국의 이 공장 사장들은 값싼 노동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은 노예제를 주장했고 여기는 노예제 폐지를 주장한 거야. 노예가 폐지돼야 값싼 노동자들이 많아지죠. 이제 노예에서 노동자가 됐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졌어. 그러면은 노동력은, 임금은 낮춰지는 겁니다. 그래야 이 공장 사장들은, 공장 주인들은 값싼 노동력을 쉽게 그리고 값싸게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노예제를 폐지하자. 그래서 값싼 노동자들을 많이 확보하자. 이런 대립구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북쪽은 인간은 평등하니까 노예제가 폐지돼야 된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고 싶었던 겁니다. 남쪽의 대농장의 노예를 해방시켜야 북쪽의 공장 주인들은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다시, 자, 여러분, 공업적인 측면에서는 영국은 미국보다 더 뛰어납니다. 아직은, 이때까지는. 농업적인 측면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 지역, 상공이 발달한 북쪽 지역 공장 주인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 공업들을, 상품들을 보호해 주길 바랬고, 이쪽은 그렇지 하지 말자. 영국과 미국이 하나의 시장이 돼서 미국 농산품을 하나라도 더 많이 팔게 해줘라. 개입하지 마라. 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자, 북쪽은 상공이 발달했으니 보호무역, 남쪽은 농업이 발달했으니 자유무역. 이쪽은 하나의 국가여야 된다. 이쪽은 너무 특징이 다르니까 따로 살자. 자, 그리고 이쪽은 노예. 이 면화는 여러분 기계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손길이 하나하나 면화를 따야 돼요. 그래서 노예 노동이 필요했죠. 이쪽은 그 노예를 해방해야 값싼 노동자들이 확보되잖아. 그러니까 노예제를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도표를 보시면은 이 경제력이 북쪽이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자, 이런 대립 과정에서 자, 2번 링컨이 이제 대통령 당선됩니다. 링컨은 여러분 공화당이었죠. 공화당. 그러니까 북쪽은 여러분 이제는
공화당이 주도권을 잡았고 남쪽은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특이한 건 지금은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있으면 민주당 쪽이 그 흑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죠. 인종차별이라든지 소수민족에 대한 우대 이런 것들은 이제 공화당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더 포커스를 두는데 이때는 이제 반대였다는 거죠. 이쪽이 이제 노예제를 폐지하고 이쪽은 노예제를 유지하자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링컨의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노예제 확대를 반대했고 하나의 국가로 가야 된다. 연방제를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쪽이 탈퇴를 해서 남부 연합을 결성해서 1861년에 남북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흥성대원군, 우리나라 흥성대원군이 1863년부터 집권합니다. 그 바로 2년 전이죠. 인술밀란이 일어나죠. 1862년 진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시작된 인수밀란은 전국적으로 퍼졌는데 바로 1년 전입니다. 남북전쟁이 발발해요. 초기에는 남부가 우세를 했는데 링컨이 노예를 해방 선언을 63년에 하는 거죠. 흥성대원군이 집권했을 때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면서 결국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북부가 이김으로써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결과 노예제가 폐지됐습니다. 자, 링컨이 여러분 위대한 대통령인 것은 노예를 해방했다. 그것도 있지만 자, 이겼잖아요. 북부가 승자잖아. 하지만 남부를 차별하지 않고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했다는 측면에서 미국 역사상 정말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았던 겁니다. 자, 이제는 남북전쟁 이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남북전쟁 이후에 대륙횡단철도를 부설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제는 더 발전하는데 여러분 여기다 좀 써주십시오. 이 대륙횡단철도가 1869년인데 이미 미국의 산업혁명은 1840년대부터 급진적으로 발전합니다. 1840년대부터. 자, 그런데 이제 이 남북전쟁을 이후에 이 대륙횡단철도가 완성되면서 더 발전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제는. 자, 다음 페이지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죠. 그리고 이 지도를 보시면은 자, 미국이 원래 그 독립을 선언했을 때는 요 정도였습니다. 요 정도. 여기 에팔레치아 산맥. 자, 그런데 이제는 영국을 몰아내죠, 미국이. 그래서 여기 미시시피 강까지 영토가 됐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루이지애나. 여러분 루이지애나, 루이 14세의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프랑스 왕 루이 14세 있죠. 루이 14세의 땅이다. 루이지애나, 프랑스 땅인데 미국이 이제 프랑스로부터 돈을 주고 삽니다. 이때 여러분 프랑스는 나폴레옹이었는데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인 제퍼슨이 머리를 씁니다. 이 땅을 갖고 싶은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부러 그 영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나폴레옹을 공격할 것이다. 그런 가짜 편지를 만들어서 프랑스에 흘립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야. 미국과 영국이 손을 잡고 나를 공격한다고 깜짝 놀라서 이제는 미국과 좀 관계를 좀 좋게 지내려고 제퍼슨이 헐값으로 이렇게 제시했는데 그 헐값을 받고 이 땅을 팔아요. 그래서 미국의 영토가 이 정도로 넓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태평양 연안까지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이 대륙횡단철도로 미국의 경제는 더 발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러시아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잠깐 날개 부분에다가 쓸까요, 우리? 자,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죠? 노브고로트 공국. 키예프 공국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자, 이 나라들은 여러분 노르만족들이 세운 거죠. 이 러시아에서는 이 노르만족들이 배를 저.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루스라고 그랬어요. 루스. 그래서 이젠 루스에서 자, 이 바이킹 기억나시죠? 그림 노를 졌습니다. 육지에 갈 때는 배를 들고 강을 만나면 배를 내려놓고 노를 졌죠. 노를 젓는 사람 루스에서 러시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원주민들, 이 러시아 원주민들은 노르만의 지배를 받으니 노르만의 슬레이브다. 슬레이브에서 슬라브족이란 말도 나왔다고 그랬죠. 이 노르만족이 러시아에 세운 나라가 노브고로트가 먼저입니다. 노브고로트. 그 다음에 키예프 공국. 연도까지는 중요하진 않은데 노브고로트 공국이 862, 키예프 공국이 88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다 여러분 징기스칸의 지배를 받습니다. 징기스칸이 세운 몽골 제국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킵차크汗국입니다. 자, 킵차크汗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은 여러분 그 대한민국 할 때 한국이 아닙니다. 이 몽골은 여러분 지배자를 칸이라고 하죠. 칸. 그걸 그냥 한이라고 쓴 겁니다. 한자로 킵체크. 칸이 지배하는 나라다. 대한민국이 한국이 아닙니다. 이 칭기스칸. 이 칸은 여러분 이 지배자의 상징이에요. 우리 민족도 여러분 저 북쪽 지역에 샀기 때문에 몽골과 유사한 측면이 많죠. 이 신라 같은 경우는 지배자를 처음에 거서간이라고 했습니다. 예, 거서가 크다, 커서 간은 이 칭기스칸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몽골에서는 징기스칸 위대한 지배자라고 했다면 신라에서는 이걸 거서간이라고 했다는 거야. 뜻이 비슷한 거죠. 그리고 또 신라에서 마리간이 있죠. 이 간은 또 이 칸입니다. 지배자니까 더 높은 곳에 서 있겠죠. 회의할 때. 그러니까 지배자, 왕은 이제 마루 위에 서 있어. 신하들은 마루 밑에 밑에 있겠죠. 그래서 지배자니까 마루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마리간이라고 하죠. 여기서 여러분 마님이란 뜻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마님 할 때 이 마님은 그 여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지배자를 말했던 겁니다. 징기스칸, 거서간, 마리간이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이 같은 뜻입니다. 한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몽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킵차크汗국. 자, 그러다 이제는 이반 3세가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짜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짜르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자, 이 로마의 재정의 기틀을 카이사르가 만들죠. 카이사르를 영어로 C죠. 독일어로 카이죠. 러시아어로 차르,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로마의 재정의 기틀은 카이사르가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로마의 첫 번째 황제는 옥타비아누스죠. 그런데 그 기틀을 카이사르가 만들었기 때문에 유럽은 이제 황제를 카이사르 C죠. 카이죠. 짜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짜르를 칭했던 사람이 이반 3세입니다. 그래서 이반 3세는 독립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모스크바 대공국이에요. 지금 러시아의 기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반 4세는 황제권을, 즉 이 차르의 권력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19세기에 되면은 이 러시아는 로마노프 왕자였습니다. 로마노프 왕조까지 발전하게 되는데, 자,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서유럽과 동유럽을 비교했을 때 이 서유럽은 이미 이제는 십자군 운동 이후에 농노제가 거의 폐지가 됐는데, 많이 폐지가 됐는데, 이제 동유럽은 농노제가 그대로 유지됐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 농노제라고 했습니다. 이 러시아는 여러분 더 후진적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농노제가 여전했고 황제의 전제 정치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 1825년에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일부 청년 장교들이 데카브리스트의 날을 일으켰지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농노제가 폐지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배웠었죠. 고대의 특징은 뭐다? 고대의 특징은 노예가 농사를 졌습니다. 중세는 농노였죠. 근대는 이제는 자영농이 생산력의 주체가 됩니다. 자, 이 농노는 여러분 자영농의 성격도 있다고 그랬죠. 자신의 재산과 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노예의 성격도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자, 이렇게 자영농으로 가야 근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 청년 장교들은 자유주의 영향을 받아서 농노제를 폐지하고 러시아를 근대화시키자 했지만 실패합니다. 자, 니콜라이 1세는 이제 남하 정책을 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러시아 수도가 있습니다. 모스크바. 그리고 여기 발티에가 있습니다. 발티에.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표트르 대제가 천도를 했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는 바깥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은 이 발티에. 그 다음에 여기 흑해입니다. 흑해. 여기가 크림반도죠. 이 흑해 쪽으로 진출하고 싶어요.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표토르 대제가 진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참고로 이 표토르 대제가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개척하기 전까지는 이 러시아가 유럽에 진출하려면 요렇게 걷던 겁니다. 요렇게. 아주 힘들었겠죠. 자, 근데 표토르 대제가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개척해서 발트해로 진출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가지 않는 거죠. 이제 니콜라이는 이제 흑해로 진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러시아는 여러분 북쪽에 있다 보니까 항구가 얼어요. 그래서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크림반도로 진출하기 위해서 자 보겠습니다. 진출하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펴요. 자, 여기 있던 나라는 여러분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 이슬람사에서 셀주크 투르크가 있고 오스만 투르크가 있었습니다. 자, 셀주크 투르크는 십자군 전쟁의 원인이었죠. 셀주크 투르크가 에루살렘 순례자를 박해해서 십자군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자, 오스만 투르크는 비잔틴 제국을 정복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스만 투르크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가 이 오스만 투르크를 도와줍니다. 왜? 오스만 투르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러시아가 너무 힘이 세지면 안 되니까 영국, 프랑스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죠.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크림 반도 중심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크림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가 패배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때 이 프랑스를 이끌었던 사람은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나폴레옹 3세였습니다. 자, 이 크림 전쟁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영국, 프랑스는 이미 근대화가 급진전됐는데 러시아는 급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도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 2세가 농노 해방령을 발표하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후진적인 러시아에서는 지식인들이 자, 위로부터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예, 이 알렉산드로의 개혁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농민들을 계몽해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하자. 그래서 농민 속으로 들어가서 농민들을 개혁하자는 브나르드 운동을 합니다. 이 브나르드 뜻이 농민 속으로 들어가죠.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민중들을 계몽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요 에스파냐의 식민지였고 여기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유럽이 에스파냐, 포르투갈 중심으로 이제 신학로를 개척했죠. 그래서 서로 좀 대립하니까 교황이 선을 딱 끊어줬습니다. 아, 제가 아메리카를 너무 대충 그렸네요. 예, 여기가 아메리카네요. 그래서 그 교황이 이렇게 선을 끊어준 거예요. 요렇게 끊어줘가지고 아, 여기는 포르투갈이 진출하고 그 나머지는 에스파냐, 스페인이 진출해라 이렇게 선을 끊어줬어요, 교황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된 거죠. 여기 에스파냐, 여기 필리핀, 이 필리핀은 이제 이 선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에스파냐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파냐는 이 라틴 아메리카 이쪽 그리고 이쪽 필리핀을 진출하죠. 필리핀은 여러분 뜻이 뭐다? 펠리페 2세의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에스파냐의 식민지고 여기는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다 합해서 라틴 아메리카라고 합니다. 자, 이 라틴 아메리카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는데 여러분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나폴레옹한테 깨지게 되죠. 나폴레옹이 에스파냐, 포르투갈을 진출해서 힘이 약해지니까 그 틈을 타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 혁명에 자극을 받아서 계몽사상, 자유주행을 받았고 나폴레옹 전쟁으로 에스파냐, 포르투갈 힘이 약해지니까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을 지원합니다. 왜? 영국 입장에서는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없어져야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겠죠. 새로운 상품 시장 개척이 목적이었고 미국도 비슷했습니다. 유럽이 아메리카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해야 미국의 영향이 더 강화되겠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 몰로 선언이 발표됩니다. 이 몰로주의는 일종의 고립주의입니다. 아메리카는 아메리카끼리 잘 살 테니까 유럽이여 개입하지 마라. 이 고립주의 선언이 미국의 몰로 선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이티란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이티란 나라가 써주십시오, 여러분.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초의 독립국가입니다.
여기 여러분 하이티 보이죠? 자, 하이티가 최초의 독립국가고, 자,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여공은 볼리바르와 산 마르틴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들은 다 모두 크리올 출신입니다. 자, 크리올 출신은 뭐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혼혈인이 아닙니다. 혼혈인이 아니라 여러분 에스파냐 사람들이 와서 이 원주민과 결혼해서 그 자식들 혼혈인들이 많아지는데 크리올은 그게 아닙니다. 에스파냐 순수한 에스파냐인인데 에스파냐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거야. 그들의 고향은 라틴 아메리카예요. 물론 부모는 다 에스파냐인인데 에스파냐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거죠. 고향이 다른 거죠. 이 크리올 중심으로 독립운동 되는데 이 볼리바르, 산 마르틴 모두 크리올입니다. 자, 볼리바르는 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의 독립에 기여합니다. 이 볼리비아라는 나라 이름이 볼리바르에서 나온 거죠.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콜롬비아,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 마르틴은 아르헨티나, 칠레 이쪽 독립운동을 해요. 자, 둘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왜? 이걸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자. 그런데 제대로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 볼리바르와 산 마르틴의 회담이 잘 됐으면은 미국처럼 하나의 연방 국가가 됐겠죠. 근데 결국 되지 않습니다.